예. 또 미국 보수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북한이 25년 이상 연구한 로렌스 팩의 어떤 발언을 제가 일부 뽑아왔습니다. 이 로렌스 팩이 5월 26일에 김민석 당시 의원,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 내정자죠. 네, 예. 이 국무총리의 내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예. 평가하는지를 보시면요. 네. 김민석은 과거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분과 예.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김민석 당시 의원 그리고 김민석 당시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에 대해서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생입니다. 예, 형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동생에 대해서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직접 그 이메일로 받았는데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극좌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김민웅 대표에 대해서는 친북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그가 썼던 글에서는 김민웅 대표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리고 친북이다. 이재명 후보는 극좌 행동 단체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5월 28일에는요, 직접 뭐라고 제목을 냈냐면요. 남한의 어떤 중대한 그 대선 6월 30일 예. 선거가 미국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미국의 제가 유선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써놨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민주당이 중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중국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이것이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거기에 실은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는 투가 느껴지시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대선 이틀 전에 미국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예. 한국계 미국인 전 하원 의원인 미셸 스틸 3번 정도 의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현지 의원입니다. 예. 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우선 한국 대선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예. 또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 폭스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한번 보면 지금 투 더 익스텐트에다 쭉쭉쭉 읽어보시면 밑에 해석이 있죠. 민주당 DPK가 민주당이고 예. 그 캔디데이트가 그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과 중국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만큼 코리안 그리고 아메리칸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깊게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걱정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미셸 스틸 인터뷰한 거는 바로 뒤의 내용이고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렌스 팩이 마지막에 내렸던 평가입니다. 로렌스 팩이 네네. 평가입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예. 네, 이렇게 미국인이 직접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이제 나오는데요. 미셸 스틸이 뭐라고 했냐면요. 폭스뉴스를 통해서 예. 지금 중국이 대만을 괴롭히고 있는데 다음은 누가 될까? 한국?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분은 한국계고요. 맞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이 폭스뉴스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요. 네. 이분이 뭐 우리 한국 대사로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폭스뉴스가 직접 밝혔던 발언도 있는데요. 예. 폭스뉴스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 침략 반대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한미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본다. 라고 직접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이런 보도를 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보니까 예. 5월 18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발언이 바로 문제가 됐겠다 싶겠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기본 전략이 미국 국민에게도 수용이 안 될 것. 그러니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저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이거를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를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 제동이 걸릴 것. 트럼프 관세는 재벌 대기업도 못 견디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거를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요. 발언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 이걸 내용을 보고를 받았으면 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6월 2일에 딱 대선 전날이죠. 예. 미국 보수 싱크탱크 굉장히 유명한 AEI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정치 경제학자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저도 여기 잠깐 가끔 들어가는데 아메리카 네.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고 네. 여기에 진짜 미국의 진짜 보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짜 좋은 글들도 많이 오르고요.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엄청 자주 보고 인사 어떤 뭐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재명은 친좌파의 정당의 강경 좌파를 대표한다. 아 정말.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에 느끼는 동정심은 정말 공적이고 법적인 기록이기까지 한다. 확실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재명이 중국과 공산당에 느끼는 낭만적인 관심, 로맨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그간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신뢰해왔다. 그런데 이번 주 상황, 대선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번 주 상황에 따라 지난 한 해 한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한 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대 야당의 폭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북한과의 어떤 친밀함, 친중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또 예. 뭐라고 했냐면요. 민주당은 이웃 국가이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미국, 일본을 미워한다. 반일 운동하는 거 미국이 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친일 인사를 정부 요직에 앉혔기 때문,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게 이제 탄핵의 첫 번째 탄핵의 사유였지 않습니까? 네. 친일 친미하고 반중 반러했기 네. 때문에 그걸 탄핵 사유로 넣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탄핵을 할 때 그때는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과 너무 가깝다. 민주당이 싱크탱크는 공산당 중앙당 학교와 협력하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거 로렌스 팩 정부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현재 북한의 800만 달러, 그러니까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까지 다 알고 있고요. 예. 대만 해협에 대해서 실시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의 세계관을 공개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악을 다 마친 상태예요. 미국이. 그러네요. 네.